자, 금양 주주 가족 여러분들, 자, 오늘 장이 마감이 됐는데 현재 시간 오후 6시 14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자, 오늘 금요일날 장이 마감이 되면서 우리가 오늘 장을 좀 브리핑해보면서 이번 주의 흐름, 이 5일 동안의 흐름을 좀 보면서 다음 주의 주가 흐름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이 주가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차피 금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일주일 단위로 단기로 보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주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주 우리가 분석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금양은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그 근거도 다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주가보다 2배 정도는 더 올라가야 적정 주가가 맞습니다. 지금 129,300원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이 정도의 주가가 적정 주가가 아니라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금양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여러분들 주가가 좀 덜 빠지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홀딩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이 종목들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안 빠지죠. 특히나 에코프로보다 포스코홀딩스가 좀 더 주가가 방어가 잘 되는 모습을 최근 들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에코프로보다 포스코홀딩스가 주가 방어가 잘 된다. 자, 그러면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주가 방어가 잘 되고 있는 2차전지 대장주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바로 금양이라는 거예요, 금양. 자, 금양의 주가가 왜 주가 방어가 고점 대비해서 이 낙폭이 심하게 빠지지 않고 주가 방어가 잘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포스코홀딩스와 연관지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오늘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주에 주가 어떤 행보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끝까지 두 눈을 부릅뜨시고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이 우리 가족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금양 주주분들 덕분에 유튜브 2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금양의 주주 가족분들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우리 금양 주주분들에게 최근에 뭐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 좀 생각 중에 있는데 우리 금양 주주분들 주가가 좀 횡보하는 동안 재미없는 시장, 기다림의 시장 이어지고 있지만 제가 우리 가족분들 멘탈 케어 도와드리면서 금양 무너지지 않을 종목이다, 끝까지 가야 되는 종목이다, 이런 근거들을 다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꾸준하게 이 성실하게 우리 가족분들에게 우리 가족분들의 멘탈 케어를 도와드리고 금양에 대한 분석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을 꾸준하게 제공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고요. 자, 금양 주주분들 아직까지 우리 주식에너지를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먼저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에 이 따봉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금양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보실 건데 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눈에 좀 띄었습니다. 자, 기관들이 갑자기 쓸어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기관은 여러분들 이 기관 나부랭이들, 그죠? 얘네들이 최근에 뭐하고 있죠 여러분들? 2차전지 인버스 ETF 상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2차전지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웃기지도 않죠 여러분들? 그죠? 갑자기 공매도를 때리다가 손실해 보니까 원활하게 하락에 베팅하는 어떤 숏 상품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숏이 뭐예요 여러분들? 매도에다가 베팅하는, 그죠? 매도에 베팅하는 상품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만들어 버렸다. 자, 그러면 2차전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에 베팅하는 어떤 상품이 나왔다는 거는 숏을 치려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고 심리적인 어떤 거를 노리는 기관의 의도가 숨어 있다, 심리적인 어떤 의도를 담고 있다. 결국에는 기관은 목적이 그거 하나예요. 얘네가 솔직히 인정을 안 하지만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분석을 똑바로 안 한 거는 사실입니다. 밸류가 분석이 제대로 됐더라도 뭐예요? 주가가 올랐다는 근거 하나만으로 공매도 때리고 싶었겠죠. 에코프로가 됐든 포스코홀딩스가 됐든 금양이 됐든. 근데 생각처럼 안 됐어요. 그래서 상반기 때 기관에서는 공매도로 인해서 애널리스트들 많이 잘렸고요. 실제로 그죠? 공매도 관련된 이
거래에 참여했던 애널리스트들 많이 잘렸습니다. 실직했고 뭐 다른 데로 다시 한번 들어갔겠지만 손실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들 입장에서는 2차 전지를 다시 한번 올리기 전에 지금 이런 조정의 장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순환매장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다른 섹터로의 어떤 순환매가 일어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주가를 빼는 게 목적일 텐데 기관들 입장에서는 빼면서 자기들의 물량을 실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ETF 상품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금양의 매수세를 좀 보시면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죠. 약간 들어와 줬고 최근 들어서 이 신한투자증권이 지속적으로 금양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좀 많이 사들이고 있고 뭐 메리츠, 그 다음에 메리츠가 좀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해외 증권사, 해외 기관의 어떤 외국계 기관들도 금양의 주식을 좀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양이 지금 8천억짜리 공장을 투자해서 국내에서는 지금 네 번째로 배터리 셀, 그죠? 배터리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배터리 기업으로서 거듭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LG엔솔과 그리고 SK온, 삼성 SI 이 3대 기업 이후로 처음으로 국내 이런 대형 배터리 공장을 가진 유일한 기업이 됐다. 그래서 배터리 기업 빅4에 빅4 대열에 포함이 됐는데 금양이 지금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금양 지금 주가가 방어해주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 자, 그래서 금양의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측정해 볼 건데 금양의 매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건지, 그죠? 2024년부터 이제 본격 시작인데 왜 금양이 포스코홀딩스와 닮은 점이 있는지, 에코프로보다 포스코홀딩스와 금양이 저는 하반기 내년까지 좀 더 많이 올라갈 거라 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 자, 이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금양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 발빠르게 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양의 어떤 악재성 보도가 나오면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멘탈 케어도 다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죠?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죠? 어떤 부정적인 기사 어제 나왔을 때 신경 쓰지 마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를 또 설명을 드렸고, 금양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뭐 수익을 내고 얼마에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없지만 제가 추가적인 매수의 급소 맥점이 나오면 그 맥점을 딱딱 또 잡아 드릴 거예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맥점들을 잡아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족분들 금양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대응을 받으시기 바랬고, 여기서는 2차전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전부 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런 내용들 받아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딱딱 김재성 대표의 에너지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금양 같은 종목들을 브리핑을 도와드리면서 지금 추천주가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10배 템베고 나올 수 있는 땡땡땡땡땡 이 종목 드리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을 제가 왜 추천드리냐, 얘는 금양의 동반자이자 금양의 후속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추천하는 이유를 보여드리면, 자, 이 종목은 2차전지가 그동안에 많이 올라가는 동안 얘도 2차전지 소재 관련주인데 이상하게도 1년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관심을 많이 못 받다가 최근 들어서 이 종목이 독점 수혜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3배의 매출이 지금 증대되고 있는데 전기차, 글로벌 전기차 그룹과 배터리 소재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엄청난 모멘텀이 몇 개월 전부터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세력들이 약 3개월에서 4개월이라는 이 기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집을 하는데 강력한 돈의 힘을 이렇게 실어줬다는 거예요. 자, 돈의 힘의 증거, 그죠? 수급 바닥에서 실어줬는데 얘가 1년 동안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저평가 구간, 그죠?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3번에 걸쳐서 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거는 매집을 늘려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가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주가를 매집하면서도 주가를 강제적으로 떨어뜨린다는 거는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해주고 있다. 관리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력들이 매집이 다 끝난 직후에는 이제부터 뭐예요?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주겠다는 의미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매집 구간을 뛰어넘는 돌파 자리가 나와줬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10배 템베거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만큼의 모멘텀도 갖추고 있고 밸류에이션 분석이 제가 다 끝났고요.
제가 그냥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종목 그만큼 극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인이 쓸어담고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빨간색이 외인이고 파란색이 기관인데 얘네들이 최근 들어서 매집량을 이렇게 강하게 늘려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금양 가족분들과 우리 에너지 구독자분들은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이런 종목들을 드릴 건데,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세 글자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텔레그램 방에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금양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꾸준하게 받으시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시가총액이 지금 2배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동안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대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10배 10배고 나올 수 있는 금양의 동반자 같은 종목, 금양의 후속주 땡땡땡땡땡 이 종목까지 무료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하실 때 영상에다가 댓글로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끈 4자리만 댓글로 남기시면 가장 빠르게 좀 입장을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번호 말고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의 마지막 4자리만 남겨주시면 이런 분들은 체크해서 가장 빨리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금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밸류에이션 측정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가 빠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빠진 이유, 자, 특별한 건 없습니다. CPI 지수, CPI 발표와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주가가 금양만 빠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이 눌려줬어요. 자, 그러면 시장이 눌려줬는데 눌린 원인이 뭐였어요? CPI 지수 발표와 금리 인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CPI가 방어적인, 그죠? 어느 정도 선방하는 지수가 나와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려했던 지수는 안 나왔어요. CPI 지수는 올라갔지만 실제로 유가를 제외한, 유가 지수를 제외한 뭐예요? 근원 CPI 지수는 낮게 나왔어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다음 주 목요일날 FOMC 있죠? FOMC,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 관련해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올린다 만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텐데 근원 CPI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는 동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 CPI 지수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됐죠.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온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장에 수급이 들어온다. 실제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2차전지 쪽에도 반등하는 어떤 모습들, 그동안의 주가가 빠진 거에 대해서는 회복시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가 원래 자리를 되찾았을 때, 그렇죠? 원래 자리가 어디예요? 이 자리가 원래 자리예요. 지금 자리. 금양이 조정을 받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원래 자리는 이 자리 위에서 이제 움직여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박스권의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될 텐데, 그러면 금양이 박스권이 끝난 이후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또 중요하겠죠. 저는 우선은 다음 주 장세는 FOMC를 눈치 보면서 여기서 박스권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금양이 박스권 끝나고 나면 2차 전지의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왔을 때 이런 조정장이 마감이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간다는 건데, 이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포스코랑 금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이 배경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에코프로 제가 메모장에 써드릴게요. 자, 에코프로가 왜 1000% 넘게 올라갔냐.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광물 기업 중에 유일하게 인프라를 엄청나게 확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발빠르게 먼저 움직인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양극재를 선점하는, 그죠? 캐파를 가져가는 역할을 했다. 실제로 양극재 매출을 국내에서는 1위로 많이 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에코프로 BM보다 사실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 그죠? 퓨처엠이죠. 홀딩스 밑에 있는 얘네들이 사실 자산 규모나 어떤 가치를 봤을 때 절대 에코프로 BM한테 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얘네가 아니라 에코프로 BM이 주목을 받은 이유가 얘가 인프라를 사전 확보 해놨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반응이 있죠. 이런 대기업들보다 얘가 에코프로 BM이 매출을 더 잘 내네? 이런 인식이 심어지면서 에코프로가 겁나게 올라간 거예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여기서 이제 광기가 더 붙으면서 개인들이 더 막 달라붙고 박순혁 작가님이 이제 막 영상 올리고 유튜브 출연하고 이러면서 더욱더 이게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이게 올라간 게 어떤 거품이 아니라 실제로 에코프로 BM이 매출을 제일 많이 냈기 때문이에요. 양극재 쪽에서. 이해가 되셨죠?
2차전지 소재에서는 가장 큰 매출이 됐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자, 포스코 홀딩스가 그러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자산 규모 원탑이죠. 2차전지 소재 중에 원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인프라를 늘립니다. 인프라를 늘렸는데 2024년까지 엄청나게 늘려. 지금도 늘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의 인프라 캐파를 다 따라왔어요. 이제 뛰어넘었어요. 자, 그러면 무슨 일만 남았습니까? 포올이 돈 벌 일만 남았다. 자, 이 내용 왜 중요하냐면 금양과 또 엮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양도 포올과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거 설명드릴 거예요. 돈 벌 일만 남았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누가 올라가냐? 에코프로가 그동안에는 독점적으로 인프라 확보하고 있다가 이제는 포올이 에코프로 뛰어넘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포올이 잠자고 있었죠. 300% 1차 파동 때 1차 사이클 때 요정도 올라갔는데 에코프로는 1400% 올라갔단 말이에요. 1300%. 그죠? 그러면 이제 포올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돈을 실제로 벌어들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비전 가치만 가지고 있었고 이제는 돈을 벌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금양과 빗대어서 보시면, 자, 금양 왜 1000% 넘게 올라갔어요? 금양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랑 좀 달라요. 인프라를 갖추고 있진 않았어요. 갖추고 있지 않았고, 금양은 발포제를 하던 기업이에요. 발포제 사업. 근데 이 발포제 사업을 하던 기업에서 갑자기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든다? 리튬 공급망이 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완전히 열광한 거예요. 야, 이렇게 가볍고 작은 기업에서 2차전지 배터리 사업을 한대, 리튬 공급망이 된대, 이런 얘기 나오니까 열광한 거예요. 그래서 금양이 막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재료가 빵빵 터졌죠.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와, 이거 진짜 이거 재료 맞아? 진짜야? 이런 의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현실화되면서 의심에서 기대감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재료는 뭐지? 이러면서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박순혁 작가님, 그죠? 이 영향이 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금양이 어떻게 보면 꿈을 먹고 기대감을 먹고 주가가 큰 거예요. 근데 금양의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뭐냐? 포스코홀딩스가 비슷한 점이 많다고 했죠? 금양 이제서야 인프라 확보고 있어요. 자, 8천억 공장. 이것도 인프라 확보의 한 모습이고요. 배터리셀 공장. 그리고 몽골, 콩고, 광산. 이 광산에 대한 지분 투자하고 지금 탐사하고 광산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인프라. 거기다가 SM랩. 얘네 뭐예요? 양극재 기업. 양극재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부분들. 이것도 인프라 확보의 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매출 발생이에요. 그러면 이 8천억 공장 언제 완공돼? 2024년 완공. 그죠? 여기서 469 배터리 생산하고 이 그 배터리 생산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3억 셀 정도의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이게 규모가 전기차 한 19만 대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이런 규모예요, 여러분들. 1년에 3억 셀 정도 배터리 공장으로 돌릴 거다. 엄청난 모멘텀이죠.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금양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요, 여러분들? 469 배터리에서만 9조 9천억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 9조 9천억 나와요. 금양의 시가총액 얼마예요, 여러분들? 오늘 기준 7조 5천억. 469 배터리에서 1년 매출 9조 9천억. 이게 이제 1억 셀. 21700 이제 배터리. 얘네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2억 셀인데 여기서도 1년 매출 조 단위 매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근데 469가 좀 더 인기가 많아요. 이 배터리가. 아무래도 BMW나 뭐 독일의 독삼사, 그리고 테슬라는 4680 쓰죠, 여러분들. 테슬라는 4680. 근데 이 4680과 4695 차이는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높이 차이요. 배터리 사이즈 차이요. 사이즈 차이. 성능 자체는 비슷하다. 오히려 4695가 그 배터리 완충했을 때 좀 더 긴 거리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매출이 나고, 거기다가 SM랩에서 양극재 공급, 여기에다는 매출, 그죠? 매출 또 나오고, 콩고랑 몽골에서 매출 또 나오고. 자, 그러면 이 매출 가치를 따져보면 최소 15조 원 정도는 돼요, 매년. 2024년 이후부터.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겠죠. 매출 반영은 언제다? 2023년, 24년에 크게 반영이 될 거다.
그러면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금양이 파동이 한번 세게 나온다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포홀도 금양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프라를 지금 확보하고 있고 2024년, 25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얘도 이 시기에 파동 세게 나온다. 근데 에코프로는 이미 2022년, 23년에 이걸 겪었어요. 이 작업을 겪었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에코프로는 이미 지금 금양과 포홀이 하고 있는 거를 작년부터 막 공장 만들다 화재도 발생나고 막 그랬죠. 했기 때문에 올해 가장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금양과 포홀의 시대가 온다. 에코프로의 발자취를 얘네가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물론 금양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미리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선반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선반영이. 근데 이런 매출을 봤을 때는 절대 선반영이 아니다. 매년 15조 원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데 선반영이라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금양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7조 5천억이라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년 15조 원은 2배 이상을 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죠? 딱 2배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2배 정도는 더 올라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2배 정도. 2배 이상은. 최소. 이해가 되셨죠? 기업의 밸류 가치를 따져보면 지금 2배 이상이 적정 주가다.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내용이 있어요. 뭐냐? 자, 매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중요합니다. 영업이익. 자, 근데 영업이익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 금양이 진짜 똑똑한 기업이고 진짜 금양이 전략을 잘 짠 게 뭐냐면, 자, LG에너지 솔루션과, 자, 이것도 메모장에 적어드릴게요. 자, LG엔솔, 삼성 SDI, 또 뭐예요? SK이노베이션, SK온이죠. 자, 얘네 전략은 뭐예요? 얘네 대기업이죠. 자본력이 뛰어내요. 그러면 얘네들은 배터리 셀 사업만 하면 돼요. 얘네가 양극재 사업하고 리튬 사업하고 할 필요가 없죠. 왜냐? 이거 하는 사업 갖다가 파트너십 맺고, 야, 우리한테 양극재랑 리튬 공급해, 돈 줄게,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죠? 대량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량으로 살수록 가격은 좀 다운되겠죠. 근데 금양은 어때요? 대량으로 사들이고 대량으로 계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죠? 금양은. 그러면 금양은 사업할 때마다 만약에 양극재랑 리튬을 공급받으면 마진 구조가 안 좋아져요. 왜냐? 양극재랑 리튬이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배터리 사업을 하고 싶은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금양이 선택한 게 뭐냐? 야씨, 이대로 가면은 우리 마진 구조 안 좋고 영업이익률 떨어져. 지금 양극재랑 리튬 가격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사업할 수 있어? 배터리 이제 초기 단계인데? 그래서 금양이 선택한 게, 야, 그러면 그냥 우리가 양극재 공급망이랑 리튬 공급망 우리가 가져가자. 우리가 확보하자. 확보해서 우리 거에서 우리가 그냥 배터리에다 공급하자. 이런 엄청난 미친 계획을 갖다가 짠 거예요. 금양 대표가. 그죠? 미쳤죠? 정말 미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예요. 얘네가, 야, 우리가 그냥 2차전지 밸류체인 다 먹어버리자. 이게 뭐예요? 풀 밸류체인. 자, 이 풀 밸류체인이랑 비슷하게 가는 게 이제 금양. 금양이 뭐 가져갔어요? 리튬, 양극재, 흑연 가져갔죠. 흑연은 좀 적긴 하지만 리튬이랑 양극재가 핵심 소재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이거보다 더 많지만 금양이 여기다가 이제 또 뭐 할 거냐? 폐배터리 할 거예요. 이것까지 할 거예요. 이 얘기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들. 배터리 셀 가져가면서 폐배터리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폐배터리 기술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오히려 양극재랑 리튬이 어려운 기술이에요. 리튬 가공하고 양극재 추출하고, 그죠? 만들어내고 가공하고. 폐배터리는 굉장히 단순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여기서 배터리 쓰고 나서 남은 걸로 리튬이라든지 배터리 소재를 또 확보할 수 있어요. 일석이조죠. 안 할 리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금양이 포스코홀딩스를 따라가고 있다. 물론 포스코홀딩스만큼은 아니지만 일단은 배터리 기업으로서 이런 풀 밸류체인의 어떤 모습을 갖춰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영업 마진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영업 이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것도 주가 상승에 대한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금양 주가가 지금 적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기관에서는 계속 금양이 뭐 고평가다 일단 멍멍이 개소리를 늘어놓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측정도 못하면서, 그죠? 밸류 측정도 못하면서 이런 잘못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금양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게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지금의 주가 대비해서 지난날에 어떤 올랐었던 이거는 지워버리고 지금 주가와 시가총액 대비해서 금양이 벌어들이는 매출과 영업이익률, 앞으로의 어떤 비전성 비교했을 때 지금이 적정 주가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적정 주가는 25만원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5만원. 뭐 지금 50만원 간다 100만원 간다 하는 소리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물론 갈 수도 있겠죠. 저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적정 주가를 밸류에이션을 측정해보면 25만원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 그러면은 조정 이후에 파동 나오면서 신고가 한번 뚫어준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죽이겠죠. 그죠? 오랫동안. 어쨌든 간에 이런 파동 안에서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또 가져가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 정확한 맥점만 딱딱 잡아드렸는데 다음 주도 함께 우리 대응을 할 거예요. 그죠? 뭐 하방이 크게 나올 리는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이런 식의 어떤 장세를 또 보여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영상을 봐야 되는 이유는 세력들이 어떻게 이 주가를 만드는지를 직접 보셔야 돼요. 보시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금양이 얼마나 올라갈지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우리 가족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금양에 대한 종목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꾸준하게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10배 10배고 나올 수 있는 이 땡땡땡땡땡 종목을 드릴 건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의 매집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돈의 힘이 들어왔고 지금 쓸어 담아야 된다. 이 종목은 금양과 마찬가지로 10배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금양의 후속주의자, 동반자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신 분들께 전부 다 이런 종목들까지 보내드릴 건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시죠. 010-7281-4679번호로 간단하게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 영상의 댓글에다가 핸드폰 번호,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끝 4자리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런 분들은 가장 빠르게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